AI 엔지니어 한 명이 어떻게 100명, 아니 그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의 생산성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억 원. 네, 5억 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박진영이라는 엔지니어 한 명이 딱 한 달 동안 AI를 활용하는 데 쓴 토큰의 가치입니다. 이게 월급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AI를 쓰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달에 5억 원어치의 AI를 쓸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회사는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작업 흐름,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파트 1입니다. 먼저 이 5억이라는 숫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돈을 펑펑 쓴 거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이분의 회사, 사이오닉 AI는요, 아주 심플하고 강력한 철학이 있어요. 10배, 100배의 결과물을 내고 싶으면 AI의 잠재력도 10배, 100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사용량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의 성과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일종의 훈장 같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이분이 쓴 돈은 구독료 8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려 5억 원어치의 AI 노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학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미친 생산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기존에 일하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여기서 박진영 님이 직접 만든 자신만의 새로운 업무 철학, 바로 울트라싱크 선언문이 등장합니다. 이 선언문에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개발 방식이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첫째, 일단 AI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그냥 아무 AI나 쓰는 게 아니라 각 작업에 딱 맞는 최고의 모델을 골라 쓰고요. 셋째, AI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한 팀처럼 앙상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든 것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문서화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100배 생산성의 열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예전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애자일 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문서 작업에 시간 쓰지 말고 일단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자. 근데 울트라싱크는 정확히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완벽한 문서가 곧바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왜냐? 이제 코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순식간에 짜주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딩 실력이 아니라 AI에게 줄 완벽한 설계도, 즉 문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실제 업무에선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그냥 시키면 일하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어벤져스 팀으로 보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도 딱 3단계로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 번째, 토론 단계. 이건 뭐냐면 GPT-5 같은 제일 똑똑한 AI를 옆에 앉혀놓고 우리 이런 거 만들 건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의 단계. 이렇게 만든 설계도를 클로드나 제미니 같은 다른 전문가 AI들한테 쫙 돌려서 모두가 이거 완벽하다고 동의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만 비로소 마지막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코딩 전문 AI가 실제 코드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합의 단계, 혹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나오는 마기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3명의 천재 과학자의 인격을 복제한 슈퍼컴퓨터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중요한 작전이 실행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AI의 관점을 하나로 모아서 계획의 허점을 없애고 견고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코드 한 줄 짜기 전에 이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실제로 코드를 짜는 AI는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그냥 이미 최고 전문가들이 다 검토하고 승인한 설계도대로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교하게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수가 나올 틈 자체는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AI가 실행하다가 딴 길로 셀 수도 있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 이건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영리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바로 자동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컴파일러 훅이라는 기능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AI에게 아주 깐깐한 개인 교사를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코드 파일을 딱 건드릴 때마다 어이 잠깐만 하고 자동으로 검문하는 시스템을 심어두는 거죠. 이 자동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AI가 코드를 딱 써요. 그럼 바로 이 훅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검사합니다.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샅샅이 뒤지는 거죠. 만약에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AI한테 야 이거 틀렸어 고쳐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AI는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쉴 새 없이 반복되면서 AI가 스스로 완벽한 코드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그냥 한 명의 천재 개발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 특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가져오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버스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옛날 방식에서는요, 팀의 에이스 한 명이 갑자기 버스에 치여서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요,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 프로젝트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 있어요. 왜냐? 모든 노하우와 정보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새로운 방식에서는요, 모든 정보와 계획이 사람 머리가 아니라 문서에 살아 숨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져도 프로젝트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겁니다. 버스 팩터가 사실상 제로, 아니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인간은 더 이상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AI 팀을 지휘하는 CTO가 됩니다. 둘째, 그래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꼼꼼한 기획과 문서화 능력이 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구조 자체가 무한한 AI 직원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덕분에 이제는 작고 빠른 팀이 거대 기업과 맞먹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판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실행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대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미래는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